거기 진짜 맛있는 칼국수집이 엄청 유명해. 아, 베테랑 칼국수. 맞아요. 오. 그거 진짜 유명해. 남은 몰라. 흥남국밥집도 있고 그 근처에. 그 베테랑 칼국수가 맛있어요. 근데 그 롯데백화점에 있어요. 맞아요. 그 고터에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름이 실례가 안 가는데. 아니 이름부터가 베테랑인데 그게 신뢰가 안 가면 뭐 족밥 칼국수. 계속 뭐로 해야지. 족밥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행복 칼국수, 사랑방 칼국수. 한이 칼국수 맛있다고. 족밥으로 보이는데. 한이 칼국수 진짜 맛있어. 보겠습니다. 한옥 빨리 하고 문제 볼게요. 자,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큰 지붕과 이를 받치는 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포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구성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밑줄 칠까요? 기능에 충실, 미적인 효과. 이 두 개를 이제 신경을 썼다고. 선조들은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다. 좀 밑줄 쳐놓을게요.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둥의 굵기는 괄호로 보거나 기둥의 굵기는 집의 인상을 결정. 밑줄 집의 인상을 결정. 기능에 충실하는 거야? 미적인 효과야? 이건 미적인 효과겠죠? 기둥의 굵기는 기둥의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과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밑줄만 쳐놓을게요. 굵기가 일정한 통형 기둥,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흘림 기둥. 자, 통형 기둥은 착시 현상으로 인해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밑줄 흘림 기둥은 안정적인 느낌. 중앙이 좁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있어서 대부분의 한옥은 흘림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흘림 기둥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그래서 통형 기둥은 굵기가 일정하긴 한데 그건 너무 착시 현상 때문에 불안정해 보여. 가운데가 좁아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흘림 기둥으로 만든 거죠. 흘림 기둥은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맨 밑부분인 기둥뿌리가 가장 굵은 미눌림 기둥과 밑줄 쳐놓을까요? 기둥의 맨 윗부분인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맨 밑부분인 기둥뿌리가 가장 굵은 미눌림 기둥 네모. 그럼 밑에다가 해봅시다. 자, 미눌림은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기둥뿌리가 가장 굵대. 그러면 대충 그려봤을 때 요렇게 생겼겠죠. 이건 극단적으로 저기 한 거지만 이제 여기가 기둥머리고 여기가 뿌리라고 쳤을 때 기둥머리가 가장 가늘고 기둥뿌리가 가장 굵다. 미눌림이고요.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드는 배흘림 기둥. 좀 밑줄. 기둥 중앙부가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굵기가 줄어드는 배흘림 네모. 자, 배흘림 기둥은 나는 여기다 쓸게. 어떻게 그릴까? 가운데만 튀어나오고. 그쵸. 약간 마름모 느낌으로 요렇게. 그래서 기둥 중앙부가 가장 긴 거죠. 로 나눌 수 있다. 그치? 그래서 통형기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자라서 가운데가 좁아 보이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배열림을 많이 썼겠죠. 그치? 가운데 조금 동그랗게. 그죠? 자, 한편 여러 기둥을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 밑줄.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여서 건물 양 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밑줄. 건물 양 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 그래서 벽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얘네들을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세워버리면 어디가 낮아 보인대?
양끝. 그쵸?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짧아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가 약간 처져 보인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림을 그지같이 그렸지만은 이렇게 해버리면 바깥쪽 기둥이 짧아 보인다고. 착시 현상이지. 이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데 이를 귀소슴이라고 한다. 귀소슴 네모. 귀소슴은 밑줄 쳐놓을게요.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 자,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밑줄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 무거운 인상을 경감 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자,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 기둥은 밑줄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 기둥은 일단 어떻게 보일까? 야, 모서리니까 뭐 이렇게 딱 쳤을 때 조금 짧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모서리니까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네. 그럼 어떻게 보여? 짧게 짧아 보이지. 짧아 보여요. 여기가 귀기둥인데 짧아 보이겠죠? 네. 네, 그래서 다른 기둥에 비해 근데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침하할 수 있대 밑줄. 다른 기둥에 비해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침하할 수 있다. 이 모서리 쪽에 하중이 많이 가니까 침하할 수 있는데 귀소슴을 통해 이러한 침하가 발생하더라도 귀 기둥이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귀소슴이 뭔데? 그 저쪽 높게 설치하는 거. 그렇죠. 그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 거죠. 즉 뭐를 높게 설치하는 거지? 기둥. 어떤 기둥? 모서리 기둥. 귀기둥. 귀기둥을 높게 설치하는 귀소슴을 통해서 침하되더라도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죠? 밑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귀소슴은 일단 첫 번째 미적인 측면에서 왜 하는 거야? 짧아 보이니까. 건물 양끝이 그렇지. 처지는 인상 때문에 처지는 듯한 인상.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PS죠.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그냥 밑에 다 읽었으니까 귀 기둥을 높게 설치하더라. 귀 기둥을 더 길게 설치하는 거죠. 야! 그치? 그러면 무거운 인상 경감시키고 그 구조적인 상승하는 느낌도 주는데 자, 귀 기둥을 높게 설치했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는 귀 기둥이 침하되더라도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제 귀소슴의 역할이죠. 자, 한편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 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밑줄 칠까? 여러 기둥들을 평행하게 세우면 기둥 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 이쪽이 약간 요렇게 보인다 이 말이지. 요렇게 보인다고. 이건 극단적으로 한 거지만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참고로 기둥 머리가 여기였죠. 위쪽. 그래서 기둥 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인다 밑줄. 기둥 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인다. 이쪽을 요렇게 조금씩 기울여 놓는 거야. 그래야지 착시가 발생하더라도 가운데로 보이겠죠. 그치?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겨도 일자처럼 보일 테니까 이를 안쏠림이라고 하는데 안쏠림 네모. 안쏠림은 기둥을 중앙을 향해서 조금씩 기울이는 거. 안쏠림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밑줄 기둥의 높이가 건물 또는 주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 은우야 이렇게 그쵸? 뭐 짧으니까 이것도 해놓을게요. 자, 안쏠림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비어 보이는 현상. 어디로? 바깥으로. 그렇죠. 기둥머리 벌어져 보임. 이게 문제점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한 거야? 중앙을 향해 그렇죠. 중앙을 향해 기울임. 중앙으로 기울임. 해서 뭐 시각적 안정감. 참고로 귀소슴 시각적 안정감 줄까요? 네. 네, 주겠죠. 이제 처지는 듯한 인상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요. 됐지?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기둥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인상 그리고 뭐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두 가지를 통해 설명한 거죠. 귀소슴이랑 안소림 이렇게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근데